이건 차고의 잔잔 바리! 바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차고입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쌉정리입니다. 바보가 아니면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뭐 선거구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뭐 선거구 제도를 바꾸자, 소선거구제 말고 중대선거구제로 막 가자, 비례성이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뭔지 막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중대선거구제, 어쨌든 간에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역이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정당은 A당과 B당 딱 2개의 당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선거를 했다 치고 1번 지역부터 10번 지역까지 전부 다 A당 쪽에 51%, 51%. 그리고 B당에 49% 음흠.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A당하고 B당하고 인기가 거의 뭐 또이또이. 그죠,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A당이 약간 더 앞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소선거구제인 경우 단 한 명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번 지역부터 볼게요. 네. A당 후보 한 명이 딱 뽑힙니다. 왜? 51대 49로 조금이지만 앞섰으니까. 그렇죠. A당 후보 한 명 딱 되고요. 2번 지역 볼게요. 여기도 A당 후보 한 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근소하게라도 앞선 게 A당이니까. 맞아요. 3번도 4번도 어? 뭐 10번까지 죄다 마찬가지죠? 네, 그쵸. 아니,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람들의 투표, 예. 즉 후보들이 받은 득표는 A와 B가 51대 49로 사실은 비슷한 정도인데 그렇죠. 투표의 결과, 즉 당선된 결과만 보면 A와 B가 100대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전체 다 A당만 뽑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승자 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의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죠. 득표와 비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였다면 예. 한 지역에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뽑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지역도 A당 그리고 B당 후보가 1번 지역에? 둘 다 뽑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2번 지역도 둘 다 뽑히는 거고 3번, 4번 그렇게 10번까지 그러니까 다 뽑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득표 결과가 51대 49로 인기가 비슷했었으니까 네. 투표 결과도 거의 반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이런 표의 왜곡도 덜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비례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표의 대표성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네.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소수 정당의 네. 국회 진출 가능성도 생기죠. 만약에 되게 인기 좋은 두 당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중대선거구제에 가서 3명, 4명까지 뽑은다면 3등, 4등짜리 소수 정당도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중대선거구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같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대표 정당이라고 할 만한 게 딱 두 개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정당도 있죠. 근데 약하잖아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소위 양당제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 중대선거구제로 확 가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잘한 정당을 뽑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삽질하고 잘 못했던 정당도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뭐 표 나눠먹기밖에 되겠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긴장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양당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로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예. 우리 주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과거 사례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제9대 총선까지 갑니다. 73년도에. 그쵸? 이때부터 12대 총선 1985년까지는 사실 중선거구제로 이미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다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 표 나눠먹기 하네. 이 집권당이 아주 뭐 큰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헤쳐먹으려고 하네. 이런 비난을 받다가 예. 13대 총선 88년 4월에 그 민주화 이후에 그때 소선거구제로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유신청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랬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거구제가 맞아, 중대선거구제가 맞아, 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선거구제가 뭔지, 중대 선거구제가 뭔지 쉽게 아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각각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짚어봤으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면 아는 척 좀 하시고. 그리고 관련 네. 뉴스도 잘 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유익하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